안녕하세요. 김희성 약사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계셨는지요? 예, 오늘은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후에 이게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잘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작용이라고 그러면요, 이게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러지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잘못된 면역 반응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면역 반응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면역 반응이 약하게 일어나는 것도 잘못된 면역 반응이고요. 또는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 과잉 항진된 면역 반응도 잘못된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면역 반응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면역 반응은요, 이 내가 아닌,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몸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 또는 내가 만들어낸 물질이지만 결국은 내가 아닌 물질들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물질에 대해서 나와 다를 때 이 내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 물질을 제거하는 생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물질들이 내 몸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생체 반응이 바로 이제 면역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면역 세포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 세포들이 이 자기와 비자기,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셀프와 난 셀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면역 반응의 세기가 적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 면역 세포가 결국은 건강하고 똑똑해야 이 면역 반응의 세기를 적당하게 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셀프와 난 셀프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또 똑똑함도 갖춰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면역 세포들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세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일단 감염자 수를 줄이는 데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의 이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성분만, 그러니까 약독화된 일부 성분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 면역 반응의 결과가 뭐냐면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을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면역 반응 중에서도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이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해서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항체를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 갖고 있게 되면, 이게 메모리 돼서 갖고 있게 되면 나중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항체가 이미 내 몸에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원 항체 반응을 유도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예방 접종을 이제 실시하는 거예요. 이 백혈구인 면역세포들은요, 평소에 이 혈액을 순환하거나 림프액 사이를 이렇게 순환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비자기성 물질들 있죠. 그 비자기성 물질들이 들어오는 경로가 주로 이제 세 가지인데, 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음식물에 묻어서 또 이렇게 소장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러한 비자기성 물질들을 이러한 백혈구들이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정찰을 해서 잡아내서 이제 무독화시키는 그런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들도 뭐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뭐 해군이 있고 뭐 해병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게 면역 세포들도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무려 10가지 정도가 넘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역 세포들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물질, 그러니까 적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이물질, 비자기를 제거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무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무기라고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해내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서 서로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신호도 전달을 하고, 또한 이물질로 인식될 수 있는 물질들을 또 제거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면역세포들은 언뜻 보면 점조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호 간의 신호를 전달을 하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데, 일단 외부에서 비자기로 인식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이라는 이 주사 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면역반응이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 면역세포 중에서도 비만세포라는 세포가 일단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인식을 하게 돼서 이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이는 작용을 해요. 근데 불러들일 때 빨리 오게 해야 되니까 이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서 그 달려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게 뭐예요?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을 시켜줘요, 이 비만세포가. 근데 그 물질이 바로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길을 확장을 시켜놓으면 그 길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이 와서 달려와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신호탄을 쏴주는 게 이제 비만세포고, 또 한 가지 비만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비만세포의 세포막, 그러니까 껍질에서요, 여러 가지 이제 화학물질을 또 분비를 해줘요. 그래서 분비를 해서 여기에서 또한 이게 염증을 일으킬 건지, 염증 반응을 어느 정도를 일으킬 건지 대해서 또 결정해주는 그런 화학적인 물질들을 분비를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세포가 결국은 이 면역 반응을 매개하는 그런 신호탄들을 이제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도된 다른 면역세포들은 또 자기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백신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요, 그 중에서도 후천 면역 세포들이 반응을 합니다. 후천 면역 세포들 중에서 일단은 수지상 세포가 이 백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인식하기 쉽게 예쁘게 가공을 해서 이게 이제 T세포한테 알리게 되면, T세포는 또 이제 B세포를 유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무독화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부에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과거에 백신을 맞았을 때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켰던 그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들어왔을 때 그 이미 생겨났던 그런 항체를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무독화시켜서 이제 제거하는 반응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진짜 면역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면역 반응들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면역세포들 각각이 굉장히 건강해야 되죠.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 면역세포들 서로 간의 균형이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결국은 우리 몸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균형이 깨져서 이 면역세포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 치우친 면역세포에서 그 면역세포들이 갖고 있는 아까 무기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사이토카인이 과잉 분비가 되면 그 과잉 분비된 이 사이토카인이 결국은 우리 몸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알러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벼우면 알러지 반응이고 과민 반응이지만 좀 더 심하면 이게 염증 반응으로 갈 수 있고요. 조금 더 심하면 이게 이제 혈전 반응까지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주도 면밀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한다면 우리 몸은 이러한 혈전까지도 유발할 수 있고요. 아주 심각하게는 이제 사망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백신을 맞고 이런 과도한 알러지 반응으로 해서 사망으로 인한 예는 아직까지는 이제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이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후에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 이 말은요, 우리 몸에 이미 면역 체계가 과잉 항진된 면역 반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고, 그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면역 세포들 간의 각각의 건강도도 떨어져 있고 또 면역 세포들 간의 균형도 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번에 백신을 접종한 후에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부작용 겪은 사람들 중에서 무려 약 75% 정도인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알러지를 앓았던 경력이 있었다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알러지 반응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백신을 맞은 후에 이게 국소 반응과 전신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국소 반응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이게 뭐 주사 부위에 한 2, 3일 정도 그 부위만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이 전신 반응들은 이제 크게 4가지로 이제 많이들 호소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발열 반응, 전신에 따르는 근육통 반응, 그 다음에 이제 두통, 그리고 이제 뭐 구토나 이제 심하게는 이제 구토나 이제 오심 증세가 이제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각 그 화이자 백신이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염증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게 아주 심해지면 어떤 반응을 아까 일으킨다 그랬어요. 혈전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혈관 내벽의 염증 반응으로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가장 심한 반응이 이제 혈전까지도 이제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일으킬 수 있냐라는 거죠.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미 과거에 알러지를 앓았던 사람이 이러한 부작용 겪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조건이라면 이게 나이가 젊은 사람이 많겠냐,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많겠냐라는 거죠. 또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면역의 그 과잉 반응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이 흉선의 기능이 퇴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40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흉선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돼서 이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오히려 약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져서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실제로 그래서 50대 이상에서는요, 이 부작용이 덜했다라는 이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분들 중에서도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고혈압이나 뭐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스텐트 삽관을 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이면 이게 이미 이런 분들은 혈전 형성의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서 또 그에 관련된 약물도 드시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접종에 따라서 혈전 형성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면 충분히 이분들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백신이라는 이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일으킬 수 있는 혈전의 발생률과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일으킬 수 있는 혈전의 발생률은 어떤 게 더 높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저울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혈전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 발생률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저울질 해보고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필락시스가 있죠. 이게 이제 가장 급격한 이 알러지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사 맞고 나서 15분에서 약 30분 정도 이내에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은 주사 맞고 나면 1시간 정도 병원에서 기다렸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제 안심하고 귀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처 훈련이 잘 된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반응이 나타날 시에는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주변 보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퍼센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퍼센트보다도 제가 실제 접종을 마치신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일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퍼센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가 더 부작용을 겪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하지만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뭐 성적이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접종한 이 주사제 그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좀 다행이다 싶고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 백신을 맞았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신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지금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시고, 여전히 마스크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손도 잘 씻고, 그리고 거리 두기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이러한 그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게, 그러니까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